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힘든 세상의 스타트업으로 살아남는 방법 생존의 지혜 시리즈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니? 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게 생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개인적인 경험, 옛날 얘기를 해야 돼요. 벌써 한 10년이 넘어간 일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유학을 할 때 얘기입니다.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한 2003년도쯤에 일본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그때 시작을 해서 제가 한 5년 정도 딱 하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받을 때 한 박사 정도면 한 3년 정도면 표준적으로 학위를 받아요.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밀도 있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안에서 뭐 어떤 뭐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이슈들이 없는 이상은 보편적으로는 3년 정도에 받고요. 물론 근데 이제 뭐 4년이나 5년 걸려 가지고 학위 받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또 문과 쪽은 또 오래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기는 합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있었던 분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 3년 차쯤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참 그 당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열심히 살았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도 제 스스로가 그 학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짜 열심히 했냐라고 하는 거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3년이 지나고 3년 반이 되던 정확하게 이제 7학기가 되던 그때 이제 제가 박사 예비 심사 처음 받게 됐죠. 그 예비 심사를 받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떨어졌어요. 예비 심사를 떨어지고 정말 흔치 않거든요. 웬만하면은 예비 심사가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일단 뭐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를 떠나서 발표도 워낙 못했었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좀 많이 덜 돼 있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학위를 받기까지가 이제 1년 반이 더 걸렸죠. 음, 정말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금 지나 보면은 그 당시가 글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진짜 학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건 미국이건 유럽이건 어쨌든 이제 학위를 하다가 정말 정말 힘들거나 집안의 어떤 사정이 도저히 안 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그게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손가락질할까 봐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그분들 잘 사시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길 찾아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것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떤 한 가지 경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책 잡히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저같이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진짜 아두바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졸업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음, 정말 그 졸업이라는 게, 그 학위라는 게 너무 절실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게 한 3년 차, 4년 차쯤 지나갔을 때는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학업을 관두고 돌아가는 순간에 제가 거기에서 고생했던 5년간의 그 노력들, 그 제 20대 후반의 5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그 두려움이 정말 너무 커요. 여러분이 지금 창업을 하면서 1년, 2년 시간을 쌓아가면서 하는 게 지나고 나면 설사 그게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 자체가 클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사업을 어느 순간에 아니, 안 되겠다라고 적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했었던 그 1, 2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특히나 그때는 주변에 얘기할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로 없었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선배나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한테는 그 얘기를 못 해요. 안 그래도 한국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뭔가 좀 남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화도 못 해요, 친구들하고. 친구하고 전화하면은 신세 한탄밖에 할 수가 없고, 친구들이 또 물어볼까봐 지인들이 요즘 어때? 졸업 준비는 잘 돼가?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아니 상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한 예비 심사 받기 전에 1년차, 2년차 때 제가 가서 1년 정도 이제 준비하고 1년 뒤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11월에 가서 1년 준비하고 2003년 10월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 3년 반 차 되던 그 해에 이제 예비 심사를 받아서 떨어졌는데 1년차, 2년차 때는 한국을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갔어요. 비행기표 싸니까. 한 2시간이면 가거든요, 비행기로. 그럼 뭐 전후해가지고 한 4시간 걸리지만 그래도 꽤 갈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도 뭐 진짜 쌀 때는 한 10 몇만 원 정도에도 막 비행기표 끊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제가 3년 차 넘어가고 3년 반 차 이후부터는요, 친구들하고 전화 연락도 안 했어요. 정말 그 히키코모리 알죠? 히키코모리. 그거에 준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 폐인 같은 그 집과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진짜 거의 그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진짜로. 그렇게 한 1년을 살았어요. 제 인생에 그 정도의 암흑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당연히 친구들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뭐 전화번호 자체를 아예 그냥 어디 처박아두고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는 전화를 해도 뭐 그냥 티를 잘 안 냈죠. 티를 잘 안 나고 사실 전화도 자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계세요. 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일본에 그때 어떤 이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오셨거든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시면은 이제 뭐 밥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차도 한잔 하고 뭐 이러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고, 제가 너무 존경을 떠나서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냈는데, 그 3년 반 때 딱 예비 심사 떨어지고 한 몇 개월 지났나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선배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가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오신댄다라고 해서 며칠 날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은요, 제가 사실 그날 시간이 됐거든요. 시간이 됐는데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제가 시간은 맞춰서 못 가고 늦게라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아요.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바보같이 예비심사도 떨어졌잖아요. 남들 다 하는 그 예비심사를 떨어졌잖아요, 심지어.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은사님 얼굴을 봬요. 그러니까 또 안 뵈면 안 되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없는 약속을 잡아서 그 저녁 식사를 빠지고 마지막에 커피숍에서 계실 때, 그때 도중에 가가지고 한 15분 정도 뵙고 나왔어요. 근데 그 15분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15분이 됐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딱 도착하고 나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얘기를 막 그때 하고 계셨거든요, 저희 선배랑.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한국은 어떻고 요즘 일본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썩은 표정은 아니고 그냥 살짝 이제 웃음기 있는 표정으로 그냥 얘기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맞춰드리고 있는데, 저를 갑자기 힐끗 보시더니 갑자기 싹 웃으시는 거예요. 예. 싹 웃으시더니 씩 웃으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야, 장길아, 요즘에 뭐 재밌는 일 없냐?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제 교수님을 그때 이제 한 5년 넘게 뵀으니까 저희 교수님께서, 제 은사님께서 요즘 뭐 재미있는 일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그거는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연애 안 하냐, 여자친구 없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래 연애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막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그 당황한 웃음이 나온 거죠. 근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막 웃으시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니 뭐 그 공부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아니 요즘 뭐 만나는 사람 없어? 뭐 재미없어? 좀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었거든요. 그냥 요즘 연애 안 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그냥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니? 라고 그냥 물어보신 정도였으면은 그냥 감사했겠죠. 아, 교수님께서 일부러 그 제가 예비심사 미끄러진 거 아시거든요. 제가 그 뭐지? 그때 당시에 되게 감사했겠죠. 그러니까 아, 일부러 화제를 그쪽으로 안 돌리고 아예 이쪽으로 그냥 신경 쓰면서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하고 끝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원하게 웃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니 공부는 지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예. 아니 뭐 공부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살면서 그때만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위안이 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그냥 뭐 힘들겠구나, 열심히 해, 뭐 잘 될 거야, 뭐 다 그런 거야, 뭐 그렇게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스쳐 지나갈 거야. 이런 위로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받아봤고 뭐 다른 사람한테도 받아봤는데 저 말이 그때는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수님도 학위를 받으시면서 되게 어려우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은사님은 MIT에서 받으셨는데 미국의 MIT에서 받으셨는데 마지막에 졸업하실 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되게 힘드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저 앞으로도 굉장히 제 위로도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제자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제자들 중에서는 되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제자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내 제자들은 항상 잘 해왔어.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말을 안 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은요. 그래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너 뭐 지금 힘든 거 나 아는데 어차피 너 스스로 잘할 거잖아. 뭐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 별거 아니고 너 스스로 잘할 건데 내가 너 걱정을 해야 돼? 내가 왜 그 걱정을 해야 돼? 어차피 잘할 놈인데. 그러니까 나는 걱정 안 할 거야. 그거보단 나는 네 연애사가 더 관심이 있어. 아니 사람이 살면서 여자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연애도 하면서 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 어차피 잘할 놈이? 너 그거는 내가 걱정할 거리가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네가 평생 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결혼도 못 해. 그게 더 걱정이 돼.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게 전해지더라고요. 그 15분 중에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하셨던 그 한마디가 공부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재밌는 일 없어? 누가 안 만나? 이게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위로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 저한테 위로를 안 해주셨어요. 너는 위로할 가치도 없는 놈이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잘할 놈이니까 내가 그거를 해줄 이유가 내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연애 얘기만 해봐.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끄럽고 됐고 그 연애 얘기나 해봐. 이거였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핀치에 몰리고 심적으로 바닥으로 치솟아 오르고 심지어는 은사님 뵐 면목도 없어서 어거지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핑계를 대고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 10분 동안에 저희 지도 교수님 제 은사님께서는 저한테 그 깊은 신뢰를 딱 한번 던져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말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좀 일찍 찍지만은 이 방송은 크리스마스 때 나갈 거예요. 크리스마스 나갈 거고 그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재밌는 일 없으세요? 예, 제가 여러분을 걱정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예, 그런 거예요. 사업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게 거의 대부분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피보팅 아닌 피보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존버를 하다가 이른바 존버를 하다가 이도저도 안 돼서 불안함에 떨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투자 받아서 해보다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몸은 하나밖에 없고 사람은 안 구해지고 진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제 머리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심적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창업을 하면서 겪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핀치에 몰렸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심적으로 자존감이 추락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떤 건지는 알아요. 아는데 저는 여기 채널 M&A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걱정할 가치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왜? 어차피 알아서 잘하실 거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에는 여러분이 지금의 어떤 이런 힘듦을 뒤로 하고 결국에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길을 개척할 거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야 되는 거는 시간 낭비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알아서 잘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걱정과 우려를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고 가끔 던지는 쓴소리야. 잘못된 길로 나아갈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 우려가 되는 마음에 그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거 정말 잘못된 길 가끔씩 던지는 쓴소리와 그 다음에 그냥 깊은 신뢰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저희 은사님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스승이라는 사람은 제자에게 어떤 위안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한없이 큰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조금 너무 일렀지만은 작년에 세상을 뜨신 저희 스승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제가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저한테 주셨던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 신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믿으세요. 예. 그 주변에 여러분을 걱정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그런 고민들이나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걱정을 안 하는 왜? 어차피 잘 헤쳐나가고 잘할 거니까 라고 하는 깊은 신뢰를 주는 누군가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쯤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이겨낼 사람이면은요 그냥 힘들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겨낼 거잖아요. 어차피 스스로 잘 극복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요 어리광 좀 부리고 푸념 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예, 제가 정말 그때 조금 아쉬웠던 건 그냥 한 번쯤 저희 교수님한테 어리광 한번 부려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그때 그냥 그 약속 안 지키고 진짜 제가 뭔가를 보은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냥 약속 안 잡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서 힘들다고 차라리 칭얼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교수님께서 은사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일부러 늦게 간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 씩 웃으면서 정말 그 묘한 웃음이었거든요. 그냥 뭐 인지한 웃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 인지하게 이렇게 딱 웃어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싹 웃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이고 요거 그러면서 딱 그런 느낌이요. 딱 그렇게 웃으면서 재밌는 일 없어라고 하는 콩문치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제가 그 겪었고 심지어 교수님께서 존경하는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은사님과의 약속까지도 막 어거지로 해가지고 잠깐 예의상 얼굴만 비추고 오는 그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요즘 너무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저 은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어리광 부릴 걸 왜 그랬을까 이 아쉬움이 너무 남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우리 제자들, 내 소중한 제자들, 어리광 부려도 된다. 그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제자들 중에 어리광 부리는 제자들 되게 많어.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냥 연락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많어. 그래도 돼. 원래
그러라고 스승이란 사람이 있는 거고 제자란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어떤 본인의 의지가 깎이거나 가치가 깎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하고 대신에 그렇게 한 만큼 본인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꿋꿋하게 그 신념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그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니? 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이죠. 연말인데 재미있는 일 하나씩은 좀 만들어 주세요. 예, 뭐 항상 그렇게 사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잘 하실 건데 뭐 계속 그렇게 그 뭐냐 침체된 상황에서 걱정만 많은 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말만큼은 좀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이때쯤에 한번 우리가 송년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거 못하는 게 한스러울 뿐이네요. 자, 어쨌든 모두들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거 연말 인사 아닙니다. 연말 인사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걸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 생존의 지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